한라산 등반에 나섰던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에서 갑자기 쏟아진 비로 저체온증 환자가 속출해 소방당국이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붉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한라산 성판악 탐방로 입구. 담요를 덮어 쓴 학생이 소방대원과 함께 내려옵니다. 젖은 몸을 감싼 학생은 비상 대기 중인 이동 응급의료 차량에 곧바로 올라탑니다. 오늘 오후 1시쯤 한라산 등반에 나섰던 천안의 한 고등학교 수학여행단 학생 380여 명 가운데 15명이 저체온증을 호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발목을 다쳐 화물 이송용 모노레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거의 정상 도착해서도 비는 안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내려오면서 아이들이 좀 비의 바람이 엄청 세잖아요. 한라산의 날씨는 오후 1시에 기온 9.1도로 쌀쌀하고 비도 내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라산에는 오후 들어 이렇게 세차게 빗줄기가 쏟아졌는데요. 학생들 대부분은 비옷을 챙기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가 오후 3시부터 예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스 가서 도착하길래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비옷 준비했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비옷을 준비 안 했대요. 저체온증을 보였던 학생들은 하산 뒤 기운을 회복했고 발목을 다친 학생들도 증상이 경미해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내려오는 즉시 학생들을 전부 저체온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한 물품을 좀 더 준비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등반한 한라산 진달래밭에는 23mm의 비가 내렸고 순간 최대 풍속 초속 7.4m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학생들을 숙소로 돌려보내고 교장과 인솔 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창문으로 식당에 침입을 하고 노래방에서는 주인 행세까지 하며 금품을 훔쳐온 겁없는 10대 청소년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모두 9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 4명이나 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목도리와 후드로 얼굴을 가린 2명이 식당 계산대로 다가갑니다. 금고를 열고 돈을 훔치더니 다른 1명까지 가세해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가며 주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금품을 훔친 이들은 고등학생과 가출 청소년들. 청소년들은 이 버려진 냉장고를 밟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들은 5일 동안 3번이나 같은 식당을 찾아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오더라고요. 연속 오는데 그게 처음에는 생각 없는데 아침에 와서 보면은 돈통이 털려 있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돈은 또 빠져 있고. 불과 사흘 전에는 노래방에 나타나 직원 행세를 하며 분실물들을 훔쳤습니다. 카드를 놓고 간 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네, 잃어버린 카드로 한 13만 원 사용량이 날라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청소년들이 사용했다 하더라고요. 이들을 포함해 청소년 9명이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 전역에서 벌인 절도 행각은 50여 차례. 동네 친구와 선후배 사이였는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 4명이나 됐습니다. 그 피의자들은 청소년이다 보니까 어떤 범행한 부분이 있어서 죄의식이 좀 결여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교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특수절도와 강도, 폭행 등으로 검거된 청소년들은 4,400여 명. 하루에 2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범죄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거리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다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일 텐데요. 평소에 배운 심폐소생술로 침착하게 주저없이 구조에 나선 시민들이 60대 여성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길가에 서 있던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힘없이 뒤로 쓰러집니다. 깜짝 놀란 시민들이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잠시 뒤 옆 건물에서 뛰어나온 사람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사고가 났던 버스 정류장입니다. 당시 해당 여성은 이 자리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의식을 잃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건물에서 뛰어나온 사람들은 한 협동조합 직원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주위에 있던 여성분한테 119 신고해달라 하고 이제 몸이 굳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찰나에
또 이제 피를 막 흘리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사무실로 뛰어가서 이제 피를 닦을 수 있는 거, 지혈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직원들한테 요청해가지고. 긴박한 순간이었지만 지난 3월 모든 직원이 함께 받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떠올렸고 그때 가장 능숙했던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호흡이 없었고 눈동자가 이렇게 풀려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급하게 이제 심장을 뛰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바로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 배웠을 때 좀 힘있게 호흡이 될 때까지는 계속 멈추지 말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잠시 뒤 여성은 의식을 되찾았고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에 의해 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그 상황에 이제 주변에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안 계셨더라면은 정말 더 크게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감사드리고. 찰나의 순간에 침착하면서도 주저없이 나선 시민들의 용기가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서귀포시 도심 한복판에 추진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년 전 교통과 안전 문제 때문에 건축 허가가 불허된 곳이 최근 경관건축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도지사의 선거 공신 개입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매일 올레시장 옆에 있는 4,000제곱미터 넓이의 빈터. 20여 년 전 목화백화점이라는 상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땅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귀포시의 한 건설업체가 이곳에 12층 높이 99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이곳과 연결되는 서귀포시 중정로가 편도 1차로밖에 안 되다 보니 대형 건물이 들어설 경우 교통 정체가 심각해지는 것은 물론 불이 났을 때 소방 차량의 진입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주 인구와 이동 인구가 나타나게 되면 실제 이 도로는 차 못 다닌다고 봅니다. 완전 정체가 돼버릴 거예요. 이게 불보듯 뻔한데 또 이 중정로가 확장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서귀포시는 지난 2017년 건축 허가를 불허했고 건설업체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3월 24일 첫 번째 심의와 지난달 7일 두 번째 심의에서는 교통과 재난대책 등을 보완하라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지만 세 번째 심의에서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원안 의결로 통과시켜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건축위원회 위원인 오영훈 지사의 선거 공신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축위원은 자신은 오영훈 지사의 먼 친척으로 선거운동을 도왔고 자신의 조카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전문가로서 신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조카와 가깝게 지내는 사이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관건축심의를 통과한 업체가 조만간 서귀포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어린이날 연휴에 얄궂은 폭우가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 계획하셨던 분들은 가급적 안전하게 실내에서 보내셔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많은 수증기가 비구름대를 발달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북부와 동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20mm 안팎으로 비가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제주도는 토요일 오전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고 400mm 이상, 중산간 지역은 200mm 이상으로 비가 많이 오겠고요. 그 밖에 제주 대부분 지역에서는 50에서 15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과 내일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시간당 50mm 안팎으로 강하게 퍼붓겠습니다.
어린이날에는 강한 남풍의 영향을 받는 제주 산지와 서귀포를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북부 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면서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는데요. 기상정보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바람은 토요일까지 계속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와 북부 중산간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 점차 제주 전 지역으로 특보가 확대되겠고요. 항공편과 배편 운항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고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지역별 자세한 기온 보시면 현재 기온 17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 23도, 그 밖의 지역 19도 예상되고요. 도서 지역도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고 강풍으로 인해서 여객선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이번 비는 그치지만 또 한 차례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일요일에도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제주도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은 반드시 국제자유도시 제주에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유치를 희망한다는 이유로 제주로 이전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재외동포재단을 폐지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옮기는 건 국토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건설노조 강원 지역 간부가 스스로 불을 질러 숨진 사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건설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해당 간부를 숨지게 했다며 정부는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카페나 음식점에 어린이를 동반한 손님의 출입을 막는 이른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출입 제한 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제주에는 노키즈존이 78곳으로 전국 노키즈존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 허가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은 오는 7월 만료되는 취수 허가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오는 9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지하수 취수량을 올해 110만 7천 톤에서 2026년에는 133만 5천 톤까지 늘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인 환해장성의 보호구역과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실시한 환해장성 10곳에 대한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삼양과 행원 등 4곳의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하고 사유지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애월과 동복 등 3곳은 보존지역 건축행위 기준을 강화하고 북촌과 온평 등 6곳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